이 자세를 만들잖아요. 이 자세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은 되게 신기하게 이 상태에서 팔만 뻗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스윙을 하지 않았는데 라켓 헤드가 지 혼자 튕겨 나가는 느낌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실 거예요. 저는 이미 이 회전을 만들고 있고, 이 회전에서 팔을 뻗는 순간 회전에서 만들어진 가속이 라켓 헤드로 전달되면서 라켓 헤드가 관성에 의해서 그냥 튕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립을 교정하고 스윙의 구조를 만들고 파워를 붙인다. 그립 교정, 스윙의 구조, 파워, 하체, 그 다음에 하체에서 시작된 가속을 상체로 이어받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왼팔, 그 다음에 기울기, 스윙,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강한 임팩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여러분, 스매싱 강하게 때리고 싶으시죠? 그래서 그동안 유튜브에서 수많은 스매싱 관련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영상으로 스매싱 관련된 영상을 종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는 스윙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이론과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하는지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영상에서 설명할 원리를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앞에 3개의 영상으로 빌드업을 한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스매싱이 약하거나 주위에 스매싱이 약한 친구가 있다면 그냥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스윙 기본기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1편부터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영상부터 정주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스윙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강한 스매싱을 때리기 위해선 무조건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순차적 가속과 가운동량 전이라는 개념인데, 이 공을 탁 타고 하는 순간 이 라켓에서 가장 먼 부분, 발이 되겠죠. 우리 신체의 발이 되겠죠. 이 가장 먼 부분부터 가속이 시작돼서 라켓으로 가속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속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절에서 순차적으로 가속을 받게 되면은 그 전 단계의 가속이 쭉 이어지면서 앞단의 가속을 받으면서 마지막 라켓에서는 폭발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의 스매싱을 슬로우 모션 영상으로 보면 각 부위가 가속을 하고 그리고 감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타고 하고 나서는 라켓 헤드가 가장 빠르게 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이나 팔 다른 부위보다는 빠르게 라켓 헤드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동호인분들 스매싱을 보면은 각 부위가 순차적으로 가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에 가속을 하기 때문에 임팩트 후에 전체적인 축이 무너지면서 팔이 떨어지고 이 어깨가 축이 돼서 어깨로 스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순차적으로 가속을 시키면서 각 운동량을 그 다음 부위로 전달을 하려면 그냥 빠른 스윙, 가속이죠. 가속뿐만 아니라 감속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으면 너무 어렵죠. 가속하는 건 알겠는데 감속은 또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 시리즈를 1편부터 쭉 팔로우업 해오셨다면 이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스윙의 원리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순차적 가속과 강운동량의 전이를 우리 몸에 적용시켜 봐야겠죠.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이런 형태의 스윙을 만들었습니다. 풀스윙이 아니라 좀 작은 형태의 스윙이죠. 다만 이 어깨, 팔꿈치, 손목에서 이 각 분절을 나누는 이런 스윙을 연습을 했어요. 이 스윙에서 이제 이 동작, 이거를 테이크백 동작이라 하는데, 테이크백 동작을 통해서 방금 했던 이 스윙에 파워를 붙여볼 거예요. 이렇게 테이크백을 하는 이유는 스윙의 그 궤적, 스윙 궤적을 키우기 위해서거든요. 이 스윙 궤적이 크면 클수록 헤드가 가속이 빨라지면서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싸대기를 맞을 때 이렇게 맞는 것보다 이렇게 맞는 게 더 아픈 거랑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많은 분들이 테이크백을 하면서 이런 테이크백이 아니라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테이크백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느낌보다는 오른팔 팔꿈치는 뒤로, 왼팔은 앞으로 뻗어주는 느낌으로 몸을 늘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그냥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되거든요. 팔을 든다가 아니라 몸을 늘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수들이 스매싱 때리는 거 보면은 딱 스매싱 때리기 전에 허리가 활처럼 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팔을 늘리고 우리도 공을 바라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도 선수들처럼 허리가 활처럼 휘게 되고, 그리고 그 탄성을 받아서 더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가 있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왼팔이 뻗어졌잖아요. 이 왼팔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뻗어진 왼팔은 반드시 내 몸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내 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왼쪽으로 회전을 강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스매싱을 하면은
이 왼쪽으로 회전이 강하게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왼팔은 그 반대 회전을 만들면서 왼팔이 몸 안으로 들어와야 이 회전 밸런스가 잡힌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다음 부위로 가속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즉, 몸에서 회전한 것을 라켓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왼팔은 오른팔과 반대되는 회전을 만들어서 이 밸런스를 맞춰야 내가 만든 가속을 팔로 전달시킬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원리를 잘 설명한 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ススロ 공부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일본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例えばこの上に立ち右腕をスイングすると体幹は右に回ってしまいます。これは作用反作用の法則という現象による動きです。右腕の動きが作用、体幹の動きはその反作用によるものです。右腕を強く振れば振るほどその反作用も大きくなります。強く右腕でスイングしたいのに、このように体幹が右に回ってしまっては力強くスイング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さらに左腕を後ろへ動かすとどうなるでしょう。やはりその反作用によって体幹は右へ回りました。つまり左腕を後ろへ引きながら右腕をスイングすると、より大きな反作用の力が働き、体幹は右へ回ってしまうのです。今度は反対に左腕を前に動かしてみましょう。するとその反作用によって体幹が左に回りました。では今度は左腕を前に動かしながら右腕をスイングしています。どうでしょうか。今度は体幹がぶれずに右腕を思いっきり振れました。作用反作用の法則から考えると、左腕を後ろへ振りながら右腕をスイングするより、左腕を前に動かしながら右腕をスイングした方が体幹がぶれずに力強く振れるということです。 자,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회전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왼팔은 오른팔과 반대되는 회전을 만들면서 안쪽으로 가져와 줘야 돼요. 실제로 선수분들도 모두 스매싱을 때릴 때 이 왼팔을 안쪽으로 가져오면서 스윙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스매싱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왼팔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몸의 회전 자체가 팔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스매싱을 때릴 수 있지만 강한 스매싱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스윙 연습하실 때라도 이 왼팔의 움직임을 좀 신경 써보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는 그냥 이 오른팔에만 신경을 썼다면 지금부터는 몸을 늘리고 왼팔을 빠르게 가져오는 느낌, 이 왼팔을 트리거라고 생각하고서 왼팔을 빠르게 가져오는 느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른팔을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받아서 스윙한다 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연습을 하시면은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매싱 때릴 때의 최적의 타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그냥 클리어나 뭐 그냥 반 스매싱이 아니라 가장 강한 스매싱을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강한 공을 때릴 때는 내 몸을 기준으로 12시, 1시, 2시쯤 한 이쯤이 가장 적합한 최적의 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시? 이거 생각보다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선수분들 스매싱의 슬로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냐, 이 어깨가 대칭이 되고 있는가, 어깨 높이, 그 다음에 실제로 공이 맞는 위치와 얼굴의 위치,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선수분들의 스매싱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스매싱을 하는 순간 어깨가 이렇게 비대칭이 되면서 팔이 뻗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팔을 몸에 붙여서 이렇게 일자 스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어깨는 이 얼굴에 귀에 이렇게 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크백을 하면서 몸을 늘려주고 그 다음 왼팔을 내 몸으로 가져오는데, 이때 순간 몸을 비대칭으로 만들면서 때리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포지션이 되겠죠. 여기에도 간단한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원심력과 구심력 들어보셨죠? 이렇게 스윙을 할 때 라켓은 라켓 헤드는 원심력이 작용해서 바깥으로 날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스윙을 하다가 라켓을 딱 놓으면은, 손을 놓으면은 라켓이 바깥으로 날아가겠죠? 원심력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스매싱을 할 때 힘이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분산이 됩니다. 근데 그 분산되는 힘을 안쪽으로 구심력을 잡아줌으로써 분산되는 힘을 잡아주는 거예요. 회전하는 라켓과 반대쪽으로 몸을 기울임으로써 분산되는 힘을 잡아줘야 임팩트 순간에 파워의 손실 없이 순간 더 강한 파워를 셔틀콕에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한 것을 정리하면 테이크백을 통해서 몸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빠르게 왼팔을 내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데, 갖고 들어올 때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비대칭을 만들면서 오른팔을 펴주면은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내 팔에 전달하고 라켓에 전달하면서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손목, 팔꿈치, 어깨 순차적 가속을 설명했고, 그 다음 오늘은 이 몸의 회전, 상체의 회전에서 팔로 전달하는 순차적 가속을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하체도 똑같아요. 하체가 먼저 회전과 함께 가속을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하체가 가속이 되고 상체가 회전을 하는데, 하체가 가속을 시작했을 때 상체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하체랑 상체의 회전의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하체는 회전을 하는데 상체는 가만히 있고, 그렇게 되면은 복부의 근육의 꼬임이 발생돼요. 그리고 이 근육 꼬임이 풀리면서 빠르게 이 회전이 상체로 전달이 됩니다. 마치 이 태엽을 감았다가 놓으면 빠르게 되는 거 원리처럼 하체가 먼저 이동하고 그 다음 상체가 회전을 받으면은 근육의 꼬임에 의해서 상체가 더 강한 가속을 받고, 그러면 방금까지 설명했던 하체부터 이어지는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체, 그 다음에 하체에서 시작된 가속을 상체로 이어받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왼팔, 그 다음에 기울기, 스윙,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강한 임팩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체 하체의 꼬임의 원리는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원리를 적용해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기본 준비 자세를 잡고 테이크백을 하는 거예요. 테이크백을 할 때 중요한 거는 테이크백을 하면서 무게 중심을 오른발 쪽으로 좀 더 실어줍니다. 오른발 쪽으로 테이크백 하면서. 그리고 테이크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켓을 드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늘려주는 거예요. 몸을 늘려줍니다. 최대한 늘려줘요. 그러면은 이런 동작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오른발에 있는 이 중심을 왼발로 빠르게 이동시키면서 하체를 회전시킵니다. 이렇게 중심을 왼발로 실어주면서 아까 연습했던 왼손을 빠르게 내 몸에 접어 들어오는데, 이때 스윙을 다 하지 말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중심은 오른발에서 왼발, 하체는 몸의 회전, 그 다음 왼팔은 뻗었다가 안쪽으로 갖고 들어오기, 오른팔은 손목 세우면서 팔꿈치 앞으로 던지기. 이거를 테이크백 하고 나서 한 번에 가속을 주는 거예요. 아직 스윙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윙하기 직전의 자세를 빠르게 가속하는 연습을 먼저 하는 거죠. 이 자세를 만들잖아요. 이 자세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은 되게 신기하게 이 상태에서 팔만 뻗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스윙을 하지 않았는데 라켓 헤드가 지 혼자 튕겨 나가는 느낌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실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자세죠, 이 자세. 여기 저는 라켓을 아직 뻗지 않았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팔만 뻗어볼게요. 진짜로 이 자세에서 팔 뻗으면은 라켓 헤드가 그냥 나갑니다. 나가는 느낌 나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미 이 회전을 만들고 있고, 이 회전에서 팔을 뻗는 순간 회전에서 만들어진 가속이 라켓 헤드로 전달되면서 라켓 헤드가 관성에 의해서 그냥 튕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이 영상을 그 전 영상이랑 계속 연결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 전 영상에서 손목의 움직임, 팔꿈치의 움직임, 그 다음에 어깨의 움직임, 분절을 지난 영상에서 나눠놨잖아요. 이게 나눠지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빠른 가속을 받아서 어깨로 스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손목, 팔꿈치, 어깨를 분절을 나눠놓고 스윙을 만들어야 조금 더 정확하고 배드민턴 스매싱에 최적화된 자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연습할 거는, 자, 테이크백 하면서 무게 중심, 이게 1번, 여기까지가 1번입니다. 여기까지 1번. 그 다음에 이게 빠르게 가속이 되면은 팔만 뻗어주기.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스윙할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이 하체에서부터 회전을 만들어진 게 상체가 받고 팔을 뻗으면 라켓은 날아간다. 이 경험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이 영상을 통해서 강한 공을 때리는 원리를 설명했잖아요. 오늘 이 영상으로 방금 제가 알려드린 이 연습법으로 지금 당장 연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컨텐츠는 이 영상 하나가 아니라 시리즈잖아요. 지금 지금 알려준 연습하지 말고 1편으로 가세요. 1편 영상을 보시고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2편부터 연습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작은 스윙부터, 그리고 그 스윙을 만들기 이전에 그립, 이것이 강한 파워를 내는 스윙의 기본이에요. 그립이 강한 스윙의 기본입니다. 그립을 잘못 잡으면 오늘 설명한 어깨 기울기니 순차적 가속이니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 1편부터 영상을 보시면서 작은 스윙과 그립을 익히고 그 다음 영상에서 2편에서 스윙의 구조를 익히고 그 다음 이 영상에서 설명한 스윙으로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한 임팩트를 가진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립을 교정하고 스윙의 구조를 만들고 파워를 붙인다. 그립 교정, 스윙의 구조, 파워. 이것을 이 영상을 포함해서 지난 4개의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파워를 생각하시거든요.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 파워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이 파워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어떤가요? 나름 열심히 설명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지난 수년간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배드민턴을 가르쳤는데 이런 원리를 아시는 분들과 모르시는 분들은 실력이 늘어나는 속도,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레슨도 열심히 받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실력이 늘지 않고 정체되고 있다면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배드민턴의 기본 원리를 알고 연습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반복되는 레슨을 받으면서 실력이 늘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물론 저한테 직접 와서 레슨을 받으면 가장 좋지만 제 레슨은 매달 오픈하자마자 마감이고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직접 레슨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런 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배드민턴을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수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실력이 늘었다는 연락과 리뷰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제가 전국을 돌면서 구독자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확실히 온라인 클래스를 수강하신 분들은 더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계세요. 배드민턴을 이해하는 이해도와 습득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르고요. 자,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 사이트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수강 후 남긴 실제 후기를 볼 수 있고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편까지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실력이 늘지 않아서 고민 중이시라면은 이 영상 첫 번째 댓글에 들어가 있는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제 온라인 강의는 한 번 수강하면 평생 볼 수 있고 강의도 종종 업데이트를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수강하시면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지난 4개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4 영상은 다시 한번 꼭 순서대로 보면서 스윙의 기본기를 다지고 배드민턴을 조금 더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